다음은 부스트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벅 회로하고 좀 그러니까 소자들의 위치가 좀 바뀌었는데 이제 여기 있던 모스펫이 이쪽으로 왔고요. 여기 있던 다이오드가 이쪽으로 왔고 여기 있던 코일이 이쪽으로 왔죠. 똑같이 전류 키르기호프 법칙을 따라보면 다음과 같아요. 모스펫이 ON 하게 되면 전류는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안 가는 이유는 이쪽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전류가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예,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인덕터에 전류가 충분히 흘러서 전압이 생성이 되겠죠. 이때 오프를 하게 되면은 얘는 오픈이 되니까 여기는 따로 지웠고 다이오드는 도통되니까 뭐 따로 표시는 안 한 것 같네요. 여기 있으면은 여기 있던 전압이 기존의 아웃풋 전압에 플러스 돼서 이쪽 노드는 이 VS 소스 전압보다 더 커진다. 따라서 Vout은 VS보다 더 커진다. 라는 승합 회로가 되겠습니다. 부스트 회로의 설명은 이렇게 있고요. 기본적인 코일, 이것도 CCM이네요. 기본적으로 부스트 회로는 CCM이죠. 코일에는 계속 전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있고요. 오온했을 경우에는 다이오드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0이었다가 오프일 때는 도통되기 때문에 전류가 급작스레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고 다시 뚝 떨어지고 이런 형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V1은 이쪽 노드죠. 예? VL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VL 같은 이쪽 전압도 스위칭 함으로써 이제 극성이 바뀐다는 얘기는 실제로 극성이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류의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이쪽 기준으로 봤을 때 전압이 바뀌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전류 키르히호프 법칙을 쓰는 게 가장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저는 생각됩니다. 예, 똑같은 방식이죠. 볼트 세컨드 밸런스 인덕터, 예, CCM. 이거 아까 그 벅 컨버터 할 때 설명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부스트 컨버터의 이게 듀티는 이렇게 결정이 되죠. V인분의 Vout인데 1-D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듀티하고 약간 다르죠. 벅 컨버터하고 부스터 방식은 듀티 결정 방식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예. 부스트 컨버터에 대해서 이제 좀 추려보면은 아웃풋은 인풋보다 크다. 그리고 CCM 모드 그리고 V 아웃풋 전압을 결정짓는 파라미터로서는 인풋과 듀티가 있다. 코일에다가 보여드렸다시피 항상 전류가 흐른다. 따라서 컨티뉴스 인풋 커런트가 있고요. 따라서 그 인덕터 그쪽 보면 V인단에 실제로 그 프로브를 찍어서 보시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리플 전압이 적다. 왜냐하면은 전류가 항상 흐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No protection against the output short circuit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즉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서 숏이 되면은 순간적으로 숏이라는 개념은 순간적으로 이제 단락돼서 굉장히 큰 대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인덕터가 있으면은 그 인덕터 같은 경우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쪽 기본 소자를 보호할 수, 전류가 순간적으로 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얘 같은 경우는 인덕터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은 숏이 되면은 얘 나가고 얘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얘에서 그라운드 쪽으로 딱 대전류가 흐르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덕터가 있으니까. 아까 벅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코일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에 다이오드가 있고 여기가 모스펫이 있었으니까 아웃풋 숏 서킷에서는 발생했을 경우에는 부스트 회로보다는 뭐 이쪽 값비싼 소자 보호가 많이 되겠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듀티별 개인 그래프입니다. 이건 많이 다른데요. 컨티뉴스 모드가 있고 디스컨티뉴스 모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듀티별로 듀티가 커지면 커질수록 개인이 순간적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디스컨티뉴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 다르겠지만 얘는 거꾸로 리니어하게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CCM일 때 이제 개인이
듀티별로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면서 설계하시면 될 것 같고, 디스컨티뉴 모드에서 쓰실 때는 아무래도 리니어하기 때문에 벅 컨버터와는 완전 정반대네요. CCM 모드보단 DCM 모드가 뭐 컨트롤하기는 뭐 용이하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벅 부스트 회로가 있는데, 지금까지 벅 회로하고 부스트 회로를 알아봤는데, 이거를 붙여서 벅 부스트 회로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이 아웃풋보다 클 때를 벅이고, 부스트 같은 경우는 인풋이 아웃풋보다 작을 때를 부스트라고 하는데, 이 벅 부스트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듀티가 얼마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게 벅 회로가 될 수도 있고 부스트 회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벅 부스트 회로입니다. 외부의 조건으로 벅도 되고 부스트도 될 수 있는 플란트, 이 개념이죠. 외부 조건은 뭘까? 듀티죠. 듀티만으로 벅 부스트를 벅으로 동작시킬 수도 있고 부스트로 동작시킬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벅 부스트 회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자 위치는 부스트하고 똑같은데 보시게 되는 게 다이오드 극성이 거꾸로 되어 있죠. 아노드가 출력으로 되어 있고 캐소드가 이쪽 입력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또 전류 키르히오프 법칙에 의해서 따져보면은 모스펫이 온 되면은 전류가 이렇게 도통이 되겠죠. 이쪽으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쪽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에 전류는 임피던스가 작은 쪽으로 흐르게 돼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다가 요게 다이오드가 도통 이쪽으로 흐를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모스펫이 오픈이 되면은 이제 여기 있던 이제 전위 에너지가 이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이쪽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이쪽은 오픈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흐르게 되겠죠. 따라서 아웃풋을 보시게 되면 이쪽 플러스가 이쪽 돼 있고 마이너스가 이쪽 돼 있는데요. 따라서 부스트 같은 경우는 아웃풋이 반대로 된다,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예. 기본적으로 코일에 흐른 전류의 그 상태는 똑같고요. 온 했을 때는 이렇게 흐르고 오프 피크에 다다라서 오프를 시키면은 다시 이렇게 흐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리고 L 이쪽에 코일 전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류 방향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이쪽 기준으로 보면은 이쪽은 플러스고 이쪽은 마이너스,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고요.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 같은 경우에는 온 시켰을 때 일로 흐르지 않으니까 0이었다가 오프일 때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피크치에 다다가 쭉 떨어지는 이런 CCM 방식의 동작 그래프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트 세컨드 밸런스를 또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소자가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극한까지 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소자가 파괴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인풋 아웃풋 듀티를 나타내면은 여기 부호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써 있는데 아까 극성 출력 측의 극성이 바뀌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돼요. 실제로 마이너스 값이 가지는 게 아니고요. 부호가 거꾸로 오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개인이기 때문이죠. 자, 1 마이너스 듀티 분의 듀티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듀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 벅부스트 설명 드리면서 이제 듀티비로 이 벅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벅이 될 수도 있고 부스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듀티를 0.5로 잡아보면 0.5 밑으로 그리고 0.5 위로 했을 때 만약에 듀티가 30% 0.3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얼마치가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0.3, 이게 0.3보다 크면은 이게 버기 되겠나요? 그리고 0.5보다 크면은 이게 부스터가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듀티비를 전환함으로써 이 벅 부스트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벅 될 수도 있고 부스트가 될 수도 있다. 굉장히 심오한 그 컨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면은 V 아웃은 V 인보다 클 수도 있고 절대값이 해놨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작을 수도 있고 V 아웃 같은 경우도 이제 인풋 전압과 듀티로 이제 나타낼 수 있고,
discontinuous input output current라고 써 있는데, 예, 이 discontinue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연속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흐르지 않는 전류로 인해서 보이는 입력 측과 출력 측의 큰 리플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리플이 굉장히 크면은 소자에 가해지는 이 전압 스트레스, 전류 스트레스가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스펫을 선정할 때 충분한 마진을 갖고 드레인 소스 전압을 가져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드레인 전압이 올라가면은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S1 내부 저항이라고 그러죠. 그게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같은 전류를 흘리더라도 좀 이렇게 전력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서 벅 회로와 부스터 회로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고 그런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플라이백 회로인데요. 플라이백 회로는 이제 벅부스트 회로, 기본적으로 벅부스트 회로가 있고, 이쪽에 있는 코일을 떼서 이 절연 트랜스포머를 중간에 달아요. 그러면은 이쪽 소스 부분하고 아웃풋 부분하고 이게 절연이 되겠죠. 왜냐하면 트랜스포머는 코어에다가 이제 구리선을 감고 거기다가 절연 테이프를 감고 거기에 다시 이제 구리선을 감은 그런 식으로 이제 절연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안전합니다. 비절연 방식의 벅이나 벅 부스트 같은 경우보다 이 절연 트랜스포머를 썼기 때문에 이제 좀 이쪽에서 오는 그런 순간적인 그런 COC라든가 그런 거 절연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안전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이제 벅부스트 회로가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오프될 때는 이렇게 흘렸는데, 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물리 시간 보면 상호 인덕턴스라는 그런 그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상호 인덕턴스 개념을 보시게 되면 이제 감는 방향, 그러니까 선을 감는 방향과 그 감아서 나오는 방향에 따라서 이 전압이 바뀌거든요. 그게 트랜스포머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점으로 나타내는데 여기는 안 나왔는데 이쪽에다 점을 나타내게 되면은 그 점이 감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일을 이쪽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감는 방향이 되겠고, 동시에 이쪽에서도 코일을 위에서부터 감아버리면은 얘는 극성이 똑같아지겠죠. 그러면은 이 벅부스트 회로하고 동일한 게 이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플라이백 회로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점을 넣고 여기서 감아버리고 2차 측은 여기서부터 감아버린다. 그러면은 극성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얘가 온이 됐을 경우에는 이쪽으로 에너지가 전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같은 전압이 생기면은 얘가 맞기 때문에 다이오드에 의해서 전류가 통하지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얘가 오프가 되면은 이쪽이 플러스였을 땐 이쪽은 플러스되기 때문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게 트랜스포머 플라이백이라고 말하는데, 플라이백이란 말의 의미는 이게 던져서 날려버린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절연 상태에서 전력을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그냥 무선 방식이라는 할 수 없겠지만 여기서 제기되는 이제 자기장의 힘, 그 상호 인덕턴스의 힘에 의해서 이제 전류를 흘려주면은 이제 자기장이 생기습니다. 자기장이 생기면 다시 전류가 흘리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전력을 2차 측으로 날려보낸다. 그런 개념으로 플라이백의 이름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예. 예, 이게 설명 여기 나오네요. 예. 위에 쪽 부분 보시면 이제 절연만 하게 되죠. 이거는 똑같이 플라이백 방식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폼으로 절연을 하긴 했지만 같은 극성이기 때문에 얘는 다이오드가 그 극성이 바뀌어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벅부스트 회로랑 똑같죠. 그냥 절연된 벅부스트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다이오드가 이렇게 거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얘가 ON 했을 때는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얘가 오프 했을 경우는 이쪽은 전류가 흐르는, 얘하고 반대예요.
왜냐하면 극성을 다르게 해놨기 때문이죠. 트랜스포머. 이게 플라이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위에 도식에서 얘 다이오드를 거꾸로 얘처럼 해버리면 이게 또 포워드 방식이 되거든요. 포워드 방식은 그냥 절연 벅 방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플라이벅이라는 용어를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포워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플라이백의 새로 동작은 이것도 키르호프 법칙 플러스 상호 인덕턴스 방식을 이제 무추얼 인덕턴스 방식을 이제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 봅니다. 여기 얘가 모스펫이 온이 하게 되면은 이제 이쪽 전압에서 이쪽은 쭉 돼서 이쪽은 VS 전압이 되겠죠. 이때는 이쪽이 플러스가 되면은 얘는 이쪽이 플러스가 됩니다. 따라서 전압은 이렇게 흘리겠지만 다이 딱 생기면은 이제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고 그러면은 이쪽 전압에서 이쪽이 높았으니까 이렇게 흘리겠죠. 이번에는 그때 이제 VO 이제 전압이 생성되게 됩니다. 네. 이쪽 전압이 이쪽이 원했을 때 이쪽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충전된 캐패시터에서 이쪽 로드 쪽으로 이제 순간적으로 방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압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쪽에서 흐르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플라이백 방식 같은 경우에는 모스펫이 온할 때는 이쪽으로 두통이 차단되고 오프됐을 때는 이쪽으로 해서 V온이 생성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그 건선이라고 그러죠. 이 와인딩 수를 조절함에 있어서 1차 측, 2차 측 전압을 또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측 건선을 뭐 10을 감았다. 그리고 10번을 감았다. 하지만 2차 측에는 한 5번만 감았다. 그러면 2대1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볼티지 여기 전압에다가 10볼트를 인가했을 때 이 상태에서는 여기는 5볼트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압비를 맞추거든요. 트랜스포.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그 HDC 쪽에서 많이 쓰는데 그럴 때 전압을 트랜스포머를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이제 건선비를 만들고요.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플라이백 회로 같은 경우에 이제 인풋 아웃풋 비율 했을 때 1-D분의 D. 아까 벅부스트 회로와 다르게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가 되어 있네요. N은 그 건선비입니다. 예, 1차 측 건선 그리고 2차 측 건선비에 대해서 방금 전압을 이제 예,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가 N 곱하기 1-D분의 D 1-D분의 D를 하면은 이제 마진이 나오겠죠. 플라이백 회로의 개요입니다. 그 V인이 있고요. Vout이 있고요. Vout의 절대값 씌운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극성에 의해서 아웃풋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놨고요.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는 아이솔레이션, 절연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안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요. 네. 로드 프로텍션 써 있네요. 그리고 discontinuous input output current, high ripple on input output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좀 정정 드려야 될 게 이 플라이백 방식으로도 충분히 CCM 모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continuous 방식으로 이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하지만 여기서 쓰는 이유는 모스펫이 온했을 때 오프했을 때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discontinuous라는 말을 썼는데 discontinuous란 말이 오면 자동적으로 리플이 좀 있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하이 볼티지 커렌트 볼티지 스트레스가 있던 스위치에 인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플라이백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트랜스포머가 있고 이제 무추얼 인덕턴스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1차 측에서 2차 측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요. 동시에 2차 측에서 1차 측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얘를 만들 때 그러니까 얘가 오프했을 때는 얘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 전압이 이쪽에 인가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따라서 기본 버크부스트 코일에 인가되는 이쪽 전압보다 플라이백을 쓰시게 되면은 이쪽 전압이 인가가 되기 때문에 이 모스펫의 안전 마진을 더 크게 잡아주셔야 되는 그런 점이 있어요. 그 플라이백의 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모바일 폰 충전하실 때 그 저희 상용 전압이 220V에서 이제 요새는 5V인가요? 그 모바일 폰 충전? 그거 할 때 이쪽 DC 전압을 잡아주게 되는데, 이 DC 전압을 적당히 잡아주게 되면은 얘 전압에 의해서, 그리고 이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자가 땅 깨지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큰 600V, 650V의 간혹가다 뭐 700V, 뭐 800V까지 가는 그런 모스펫을 달아주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뭐 플라이백 회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왜냐하면 트랜스포머를 끼고 있기 때문이죠.